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비 9일 여러분, 저는 황혜경입니다. 자, 우리 지금 강좌 이름이 지금 내 등급은 이렇게 묶고 있죠. 그래서 글쎄요, 고등학교 가면 등급제로 되잖아요. 그래서 내 지금 이 실력으로 고등학교 가면 몇 등급인가 궁금해서 문제 풀어보는 그런 강좌예요. 실력, 함양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 수준이면 어느 급? 이렇게 한번 가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왜 미리 해야 돼요? 미리 해야 뭘 준비할지 미리 알잖아요. 그래야 남들보다 좀 더 앞서갈 수 있잖아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강좌가 바로 이 강좌예요. 그리고 그 발판을 제가 놓아드릴 사람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일단 오리엔테이션 강좌잖아요. 지금이요. 앞으로 선생님이 이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어떻게 할 것이다 하기 전에 이 영어가 가진 점, 특히 고등학교 영어가 가진 점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하고 얘기를 먼저 나눠볼 겁니다. 짜잔! 띵!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땅땅땅 올라가고 있다. 그쵸? 이게 바로 학문이에요, 여러분. 학문은 한꺼번에 휙 올라갈 수가 없대요. 조금씩 기초를 밟아서 다음 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차근차근히 하라고 하는데요. 영어는 요거랑 약간 성격이 다르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다른 과목하고 똑같으니 특히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장 대비되는 수학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수학 과목이라고 한다면 그 전 단계를 알아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가다가 모르면 다시 전 단계, 또 몰라 다시 전 단계, 다음 이렇게 갈 수가 있답니다. 반면에 여러분 영어라고 하는 건 조금 달라요. 영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거예요. 너무 급격한가? 좀 다시 그려볼까?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그럼 좋아.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학교 때는 요 정도 그러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이렇게 뜬답니다. 선생님 그럼 고등학교 1, 2, 3학년도 아니에요. 고등학교 1 딱 진입하잖아요. 그럼 또 똑같아. 고1이나 고2나 고3이나 이렇게 비슷하답니다. 마치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이나 3학년이나 이렇게 비슷했듯이. 그러나 영어는 여러분 적어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 큰 차이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맨 처음 엄청 놀랐어요. 딱 반을 맞았거든요. 근데 그 놀라움은, 그 충격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적응됐어요. 왜냐면 나도 잘 못하고 내 옆 친구도 못하고 쟤도 못하고 모두 다 못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영어가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일부 몇 명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들은 미리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아셨죠? 자, 무엇을 해야 될지 살펴보려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인지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음 화면 볼게요. 선생님, 왜 영어가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어렵나요? 왜 이렇게 갑자기 붕 뜨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 단어 때문에 그래요. 중학교 단어는 여러분 시험 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고 하면 그 안에서만 나오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범위가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적절한 내용 끝. 다른 과목에 대한 이 시험 범위 안내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수학 어디까지, 무리함수까지, 유리함수까지, 정적분까지 딱 되어 있지만 영어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 끝. 아니 도대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 뭔데? 그렇죠? 그래서 어휘라고 하는 것이 전범위로 나오고요. 문법도 사실은 전범위로 나옵니다. 우리 중학교 때는 어때요? 4과씩 정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니까 한 과당 2개씩 문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총 8개 정도 문법상을 알고 있고 중간과 기말을 대비하면 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 문법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 문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범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독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실생활 소재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소재. 정치 좋아하십니까? 과학, 윤리학, 철학, 사회학 좋아하세요?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굉장히 어려운 소재가 나오기 때문에 독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휘를 폭발적인 어휘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고등학교 필수 단어라고 불리는 1800개 정도 되는 단어를 외우고 들어가기를 선생님이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1800개를 딱 외우고 가면 여러분 일단 출발선이 굉장히 차이 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문법 중에서도 부정사, 동명사, 분사, 관계사 등이 굉장히 핵심 문법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중학교 때는 부정사 중에 무엇, 부정사 중에 수많은 것 중에 하나, 동명사 중에 하나, 분사 중에 하나, 관계사 중에 몇 개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중학교 때 시험을 보거든요. 이렇게. 그러나 고등학교 때는 전범위. 그래서 여러분 문법을 보더라도 폭넓게, 그리고 이런 문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문법 시험에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문법이 독해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독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재가 어려워서고요. 선생님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려운데. 자, 가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진단을 내려줄게요. 일단 등급별로 나눠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등급별로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 바로 뭘까요? 내 등급이 어느 등급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뭐 해야 돼?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강의 듣기 전에 반드시 문제 풀어봐서 내가 어느 위치다라는 거를 먼저 지정을 해내오세요. 선생님 저는 1, 2등급이에요. 너무 좋다. 그쵸? 근데 이분들은 이미 좋은 출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좀 더 정확한 독해, 그냥 애매한 독해가 아니라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는 어법, 어휘 중심. 어휘는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어법,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 어법을 조금 더 정밀하게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선생님 저는 3에서 5등급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그럴 겁니다. 왜냐면 중학교 때 나 공부 좀 했지, 영어 좀 잘했지 라고 해도 고등학교 때 뚝 떨어지는 등급이 3, 5등급이거든요.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문장 구조 기초 제대로 다지기, 문법 기초 제대로 다지기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서 문장의 기초 1형식, 2형식부터 문법, 부정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세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어휘는 당연히 외우셔야 되겠고요. 선생님 저 했더니 6에서 9등급 나왔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 자, 냉철하게 갈게요. 6에서 9등급은 영어에 대한 기초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6에서 9등급이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어휘랑 문법만 잡으세요. 근데 어휘라고 해서 무조건 어휘책 다 사다 놓고 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일단 문법하고 어휘는 항상 같이 가줘야 지루하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와 문법을 가는데 선생님은 6에서 9등급 학생들에게 강추하는 게 뭐냐면 EBS 강좌를 꼭 들으세요. 여기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어휘와 문법에 대해서 아주 탄탄하게 잡아놓은 기초 강좌들이 많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여러분 긴 강좌보다 좀 짧은 강좌를 선택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어휘 부분부터 가겠습니다. 자, 어휘 부분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필수 어휘 1800개를 잡으시면 되는데 시중에 문제집 많습니다. 시중에 어휘를 다룬 책들 많아요. 이게 다 해당이 돼요. 즉 고등학교에서는 이 교과서 종류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를 모두 다 겹치지 않게 표현한 게 1800개 어휘집이 있습니다. 그 어느 수능 0단어, 고등학교 단어, 어느 것을 골라도 다 이 단어를 커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책이든 선정하셔도 좋습니다만 자기 스타일에 맞는 것을 일단 고르시고요. 하루에 50에서 나는 100개까지 가능하지롱 하시면 여기까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는 경험이 중요해요. 하다가 말지 마시고요. 이전 단어 잘 못 외웠어도 이미 일단 끝까지 가는 경험. 두 번째는 아까 EBS 문법 강좌에 활용하라고 제가 추천드렸는데요. 요거 왜 그런지 이따 설명 좀 드릴 거고요. 자, 독해할 때 필요한 건 여러분 독해는 다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강좌를 통해서 지금 내 등급은 이 강좌를 통해서 수능 유형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거 익혀 두는 것 이 자리에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독서를 많이 하시면 진짜 좋아요. 고등학교 선배들이 고충을 털어놓는 게 뭐냐면 선생님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 정말 많이 듣거든요. 영어를 한글로 해석을 했으나 그 한글 뜻을 모르는 거예요. 독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독서 부분까지 지금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충분히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재 및 강좌 선택할 때 주의점 한번 가볼게요. 하다가 어렵죠. 그러다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보는 건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기는 어느 것이다 감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본 자만이 아는 그 느낌, 그 경험치를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강조해서 적은 것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가자고요. 그래서 가장 적은 것은 여러분 가장 적다고 해서 내용이 부실하지 않아요. 적다면 그 적은 강좌 안에 정말 핵심적인 것만 선생님들이 아마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은 것으로 문법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보는 그 경험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고 싶어요, 선생님. 그러면 서점 가셔야죠. 근데 서점에 가면 너무 많아요, 교재가요. 어떤 게 나한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지문을 한번 딱 봐봐. 그랬을 때 이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요 딱 지문 한 70% 정도만 이해가 된다 싶으면 그 교재가 내 거예요. 너무 어려서 뭔 말이니? 이럴 때는 내 교재가 아니에요. 너무 쉬워서 다 보인다. 이것도 내 교재가 아니에요. 알 듯 모를 듯한 교재가 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 내 포지션이 어디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거를 이 강좌에서 마련할 겁니다. 또 하나 플러스 원 수강 후기에다가 여러분 지금 내가 해봤더니 내 등급이 이 정도 나왔어요. 지금 해봤더니 문제가 이거예요. 선생님 이거 하라고 했는데 뭔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교재 뭐예요? 라고 하는 것을 적어주시면 선생님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교재 선정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1강에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뵐게요.